자,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의 스타트업들이 어, 중요한 개념인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을 할 만한 것이냐, 부담이 너무 많은가, 지원 순조롭게 돌아가게 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다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투자, 회수, 연구개발에 지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래되는 것, 뭐 이런 모든 면이 다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것을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생태계다. 그래서 생태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생겨먹은 모습, 한자 그대로 뭔가 자연과 밀림에서 이해관계와 생존 법칙에 의해서 먹이 사슬이 되고 이득 관계에서 최적의 균형, 최적의 상태를 갖고자 하는 것, 생존과 이득의 싸움에서 온 낱말이기 때문에 원래 생물학에서 많이 쓰던 단어죠.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있는 겁니다. 보통 말하자면 이 생태계에서 이 자메이카의 100m 달리기 선수들인데 우샤인 볼트를 비롯해서 자메이카는 지금 100m 계주 4명이 다 9초대 선수를 뛰고 자메이카가 500만 인구 중에 10초 미만에 9초대 뛰는 친구들이 9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왜 거기는 잘할까?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사람의 특징만이 아니고 생태계 조건이 혹시 뭐 있나? 이런 것들의 생각에서도 이제 생태계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스타트업 생태계 직접 들어가 봅니다. 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세 개 요 핵심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회수 시장. 여기 지금 이게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기업가가 나오고 스타트업 기업이란 그 뜻이고 사회적 기업이 거기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그죠? 회수 시장은 투자가 들어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투자를 뽑아내는 그 배수가 늘어나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회수한다는 회수 시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자도 계속 할 것이냐 회수할 통로가 있으면 그거를 회수할 기회에 털고 나올 것이냐 보통 엑시스라고 하는데 출구 그것을 얘기하죠. 지금 그런 것들이 요 화살표들을 한번 잘 봐요. 요 화살표들이 양쪽 방향에 의해서 선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투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스타트업 창업이 많아질 것이고 투자가 많아지면 회수 시장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그죠?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압력에 의해서 회수 시장에 대한 통로가 열릴 수도 있고 회수 시장이 발달된다면 투자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스타트업의 창업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창업을 하겠다는 욕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렇죠? 요 위에 삼각대는 창업 스타트업의 기술 지식이 이제 공급되는 것, 여기죠. 그 다음에 그 기술만 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그러면 사가야 되는 쪽도 나중에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회수 통로죠. 보통은 스타트업을 사는 대기업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요 삼각형은 부수적이고, 요 지금 밑에가 가장 핵심적인 생태계고, 요게 잘 발달될수록, 스타트업 창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스타트업 창업이 발달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 그 얘기는 투자와 회수 시장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벤처 캐피탈과 회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벤처 캐피탈 그러면 벤처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인데 이걸 선별해서 발굴하고 하죠. 그죠? 보통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려는 스타트업을 보려면
뭐 몇 가지 있겠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네들의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 적은 거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이제 이걸 투자할 만한가, 뭐 초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볼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벤처 캐피탈 기업에서 이게 돈이 모여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큰 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본이득이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걸 용어상 자본이득, 돈을 투자해서 불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미국의 최초의 벤처 캐피탈은 ARD,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거는 미 동부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조지 도리어트를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했던 최초의 벤처 캐피탈.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곳을 발굴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다른 데는 또 했는데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투자하면 실패하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배수의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ARD는 미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고, 미국의 스타트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는 서부인데, 그 서부 지역은 이 최초의 벤처캐피탈 이후에는 훨씬 실리콘밸리 미국 서부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콰이어 캐피털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는 구글, 야후, 링크드인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스타트업을 처음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잘 알아보고 투자를 했대. 유명한 거를 될 거라고 미리 알았으면 너도 나도 다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거절하는 데도 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의문을 하지만 그걸 될 수 있겠다,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구글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구글은 완전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검색 엔진이다. 거기다가 스탠퍼드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야후나 뭐 여러 개의 그 검색 엔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 세콰이어 캐피탈이 알아봤습니다. 구글을 지금 뭐 수많은 그 벤처 캐피탈 그 선수들에게 소개가 됐는데도 많은 데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구글을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그 초기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선수들도 잘 못 알아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벤처에 투자가 들어오는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에 투자가 들어올 때는 사실 요게 지금 시간이고 스타트업이 내는 수익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곡선이 생기는데, 맨 처음에 창업하고 맨 처음에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없고 거의 손해만 봐요. 초기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봐 주질 않으니까 매출이 뭐 발생하기도 어렵고 뭘 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나 플러스 수익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그래.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 스타트업은. 보통 한 3년까지, 2년에서 3년까지 이러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요 죽음의 계곡 때 벤처 캐피탈이 요때 투자를 꺼려요. 왜냐면 요때 사실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서 벤처 캐피탈이 요때 투자해주면 제일 좋은데,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조금 수익이 날 만큼 검증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무리 모험 자본이고 벤처에 투자하는 자본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위험은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 뒤에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가 죽음의 계곡이에요. 여기가 지금 좀 정말 혹독한 시기야. 그래서 그때 엔젤 투자다. 투자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엔젤도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나 죽음의 계곡에 들어오니까 천사 같다. 그래서 이제 천사, 이름의 엔젤, 시드 머니가 처음 초기 씨앗이 되는 돈을 요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이 요때 별로 안 들어와요. 벤처 캐피탈은 요때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다면,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받는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그 기업 공개한다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요게 회수해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볼 것인데, 요 될 때까지 여러 단계의 투자를 거칩니다.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3 내지 4회, 우리나라는 뭐 2 내지 3회,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사 사정과 벤처 캐피탈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걔네들의 이름을 잘 눈여겨봐요.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뭐 명칭이 정해져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시리즈 A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투자다. 시리즈 B, 시리즈 C는 시리즈 C 그러면 뭐예요? 세 번째 하는 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디서 어느 한 스타트업이 시리즈 B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투자를 받는다 이 얘기죠. 이미 한 번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B라는 시리즈 B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요 메자닌은 기업 공개하기 직전에 하는 것인데, 요 메자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어 단어 알아야 되는데, 메자닌은 보통 그 큰 유럽의 그 음악 공연 그 건물에 가보면 양쪽 사이드로 1층과 2층 사이에 좀 귀빈석 같이 이렇게 있어요. 1층과 2층 사이에 그냥 그 메자닌이 그 중간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메자닌은 일반적인 투자를 받고선 기업 공개가 최종 결정이 나면 기업 공개를 위한 자금을 원 포인트로 그 투자를 해주는 기 때문에 메자닌 투자다. 요렇게 지금 됩니다. 요 죽음의 계곡의 이유와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엔젤 투자가 중요한 이유도 있고, 여기서는 VC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 여기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에서 엔젤만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엔젤이 했는데 그 틈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걸 엑셀러레이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엑셀러레이터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 이전에 자기네가 먼저 투자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코칭을 해주고 이러면서 기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인계해버려. 그래서 자기네들도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좀 소액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해. 그 같은 건물에 이렇게 같이 해서 코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을 선별해가지고 엑셀레이터 공간에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지분 몫을 얻는데, 그걸 넓혀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벌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업 상장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요런 정도만 코칭을 했다가 벤처 캐피탈이 그 다음 후속 투자자에게 넘긴다. 자기네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뭐 1억을 받는다든지 뭐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넘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Y 컴비네이터라는 것이 2005년도에 최초에 시작했던 미국에서의 전 세계 최초의 엑셀레이터. 우리나라도 지금 엑셀레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 기업 특화된 임팩트 투자 기관도 엑셀러레이팅을 합니다. 투자를 소족을 해주면서 코칭도 좀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자세히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일단 개요는 글자 그대로 크라우드, 다수가 십시일반 작은 돈을 내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창업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게 투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럼 아까 벤처 생태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축이 회수 시장이었죠. 회수 시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업 공개하는 IPO. 이 IPO도 이 낱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굉장히 이 투자나 벤처 업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IPO, Initial, 최초의 대중에게 주식을 제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은 소정의 투자자, 벤처 캐피탈과 창업자 그룹들, 가족들 뭐 이렇게 그 사적인 쪽에서 그 인맥 관계나 사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소정의 그 지분을 나눴다면 그걸를 대중에게 상장을 하면서 그때 상장 때 공모 금액을 통해서 더 설비 투자를 넓히거나 기업의 규모 성장을 위한 규모를 위한 돈을 좀 공모 금액으로 받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상장은 못 시켜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각국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이런 데가 미국의 나스닥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 까다롭습니다. 각국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좀 쉽진 않아요. 그죠? 네. 두 번째 뭐예요? 기업을 파는 거예요. 보통 우리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은 스토리들이 이겁니다. 기업을 팔고 팔아서 신데렐라 스토리. 대박을 냈다. 나 2년 창업한 지 2년 만에 어느 기업 이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팔았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돈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를 해서 사고 창업자는 팔고 나오고 팔 때 투자자도 당연히 자기 목만큼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투자 회수가 되는 거지. 몇 배수가 되느냐,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는 쪽에서와 파는 쪽의 협의 가격이 형성됐겠죠. 이거는 물건을 팔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뭐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예? 기업 가치라는 게 아주 어디서 꽉 정해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예? 오케이? 네. 그게 회수 시장인 것입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제일 대표적인. 기술도 사고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벤처에서 기술 벤처 이렇게 된다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딴 쪽에 파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판다든가 혹은 그 밑에 중견기업에 어디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 애플,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작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사줘요. 그래서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고 수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이걸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가 사업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이나 사업 영역을 독창적으로 늘려주는 스타트업을 사는 거지. 아무나 사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사긴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아무거나 사냐?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지, 거기도. 그죠? 자기네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의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을 이제 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판다는 스타트업의 꿈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벤처펀 신데렐라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이렇게 뭐 많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은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팔았어요. 애플은 음성인식, 시리를 2억 달러, 구글은 뭐 어마어마한 지금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듯이 페이팔 같은 데도 이게 핀테크의 시조이고, 금융 결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식의, 것이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쓰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쓰는 건데, 이때 창업했던 사람들이 페이팔이 이베이에 팔았거든요. 경매 회사에.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창업자 그룹들이 후속 창업을 많이 해서 그게 마피아를 형성한다 이런 건데 맥스 랩신, 피터 티엘인데 링크드인, 유튜브, 테슬라 했던 이런데 엘프 뭐 이런데 아주 기라성 같은 데를 원래 했던 사람들이
창업자 그룹들이 합니다. 유튜브, 뭐 링크드인 리더오프만 유명하죠. 유튜브 스티브 첸도 여기 페이팔 그룹에 창업 그룹에 있었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일론 머스크도 여기 페이팔 출신이고, 그죠? 엘프도 아주 유명한 지금 기업인데, 이런 데가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일단 한 20분쯤이 돼서 일단 오늘 강의는 지금 요 정도 하고 바로 이어갑니다.